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영세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퇴직을 앞둔 구청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단체로 외유성 공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데다 구청장마저 선거 출마로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10년 넘게 막혀있던 남북 교류 사업의 물꼬가 트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영세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왔죠. 그런데 이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고 한 달 급여가 19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세 가전부품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20명이지만 주야 교대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 월급이 자금 지원 상한선을 넘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시간, 4시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당이 아마 150% 이상을 뛰기 때문에 도저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은 보험료 납부 대신 한 푼이라도 더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별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수도 없다는. 음식점 등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곳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정부 지원이 1년짜리 한시적인 혜택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가족끼리 하고 직원을 한 사람 쓰던 사람들은 직원을 안 써버리고 두 부부가 이제 하는 현상이 많이 나버리죠. 야간 근무가 많은 음식업이나 숙박업 등은 그동안 근무 시간의 유연성이 인정됐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만원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업주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산구청 간부공무원 10여 명이 세금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공로연수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데다 구청장마저 선거 출마로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동유럽 3개국의 유명 관광지를 도는 일정. 여행사 단체 관광 상품처럼 보이는 이 여행은 최근 광주 광산구청의 4급과 5급 등 공무원들이 떠난 해외 연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간부급 공무원 11명이 단체로 세금 3,800만 원을 들여 외유성 연수를 떠난 겁니다. 공직을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국외 선진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이제 후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직자 국외연수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법적 근거 없이는 이런 선심성 연수를 보내지 말라며 관련 지침을 변경했지만 광산구는 이를 어기고 공로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광주시와 북구, 서구는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공로연수를 시행했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공로연수를 위해 세워진 올해 예산은 7억 원입니다. 무슨 국가가 자선단체입니까? 우리가 세금 뻘로 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돈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주민세 인상은 다 했지 않습니까? 국외연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도 자치구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게 꼭 시민들의 세금으로 외유를 떠나는 것밖에 없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선을 앞둔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 후보들의 대표 공약들은 무엇일까요? 후보들이 직접 고른 3가지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공약이 있는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남해안 시대를 이끌 혁신주도 성장,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전남형 농정개혁, 전기료와 대중교통 반값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전남교통공사를 설립해 여객선과 택시의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또 지역 생태관광이랄까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지역 발전을 이끌 10만 인재 키우기와 농수축산생명 산업벨트, 전남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휴양형 관광지 육성을 3대 공약으로 선택했습니다. 장관 출신으로 문재인 마케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대선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전남 도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전남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장만채 예비후보는 섬과 바다를 활용한 자원화 정책, 전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 6차 산업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3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역의 장점과 자원을 활용하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화에 앞선 시도나 나라의 모델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장점을 잘 살리는 정책만이 전남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민중당 이성수 예비후보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새로울 게 없다고 비판하고 통일경제특구 추진, 농업 대혁명, 노동하기 좋은 전남을 3대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10년 넘게 막혀있던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6.15 공동선언 6도를 기념해 광주 평양 직항 노선이 열리고 북측 대표단 120여 명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북측 동포들을 뜨겁게 환대했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남과 북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남북 교류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고 이제 다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움트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청소년 수학여행 사업을 주요 의제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남북 수학여행 성사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남북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함께 꿈꾸며 통일 열차 타고 개성과 백두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남북 교류 사업도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는 신재생에너지, 전남은 친환경 농업 분야의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해서 북측에 투자해가지고 남쪽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개발 협력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즈음에 남도의 남북 교류 사업도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토 남단에서 분단의 상징인 파주 임진각까지 무려 427km를 맨발로 달리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맨발의 사나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박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이 고향으로 올해 51살인 조승환 씨. 맨발로 산을 오르면서 맨발의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조 씨가 또 한 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남 광양 배알도에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달리는 겁니다. 조 씨가 맨발로 힘든 도전에 나선 이유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맨발 국토 종주를 통해 남북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을 위해서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맨발로 427km를 달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을 위해서입니다. 광양시는 출발에 앞서 광양시청에서 국토 종주 출정식을 갖고 조 씨를 응원했습니다.
조 씨는 올 초 눈 덮인 한라산을 올라 독도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100km 달리기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맨발의 사나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며 조 씨가 내건 새로운 도전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지 지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와 35살 이모 씨, 50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월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따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6월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돼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신임 사장에 김종갑 전 한국지멘스 대표이사가 선출됐습니다. 한국전력은 빛가람 혁신도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종갑 전 대표이사를 제20대 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임기 3년의 한전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김 전 대표이사는 경북 안동 출생으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고 산업자원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2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이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진흥을 위해 마련됐고 작가 10명의 작품 20점이 다음 달 7일까지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공개됩니다. 행사를 주관한 광주은행은 어린이 책을 쓰고 그린 박재철 작가에게 공모전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박림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등 전선에서 합선이 발생하며 불똥이 튀어 보행자 40살 김모 씨 등 2명이 목덜미와 손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전기가 약하게 흐르는 부분에서 합선이 발생했다며 국과수 등의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